주식이라는 게 데이터가 지식만 가지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증권사 직원분들 다 지금 떼부자야죠. 투자로 성공한 분들 입장에서는요, 말하는 어투나 성격 중에 물론 앞에서 경험과 데이터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작 전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대부분 초반에는요 잘 됩니다. 그러다가 금액이 커질 때부터 그리고 그 부자TV 그쪽 컨텐츠에서 네. 6가지만 알면은 수익 확률이 80%가 올라간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깃해서 네. 이렇게 투자의 노하우 이런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건 좀 부끄럽습니다. 예. 유튜브라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수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걸 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6가지가 있는데 추세선, 삼각수렴, 그리고 재료.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내가 투자한 곳에 대한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 주체, 이 거래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주체라는 게 아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종목들이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재기라고 표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 형태를 그리는 차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그래서 6가지 정도를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분들이 보면 야 그거 다 따져서 찾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식을 하는데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찾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발품을 팔아서 찾으려고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야 그거 다 찾는 게 쉬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라고 전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 따져야죠. 다 따져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느냐. 저는 최소 3가지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6가지가 동시에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주가가, 차트가 올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6가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박스권을 사재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약간 그 구간에서 누군가가 이제 사모으고 있다 그런 건가요? 근데 이 사재기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요. 앞에서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재기 구간이 소위 말해서 개인들을 꼬시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꼬시는 구간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본인들이 그거를 많이 매집을 해놔서 이 수량을 늘려서 나중에 큰 폭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투자를 잘못 이해했던 게 뭐냐면 넷마블이 그런 적이 있어요. 넷마블이 똑같이 사재기 구간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사재기 구간은요 항상 일정한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폭이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리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행복 회로를 돌렸다가 지금 그게 손절이 엄청나게 내려간 게 있어요. 반대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성공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부터 투자했던 게 골프존이라는 곳인데 제가 이제 입고 있는 것도 골프 옷이잖아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골프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다 보니까 골프존이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제가 부자TV에서도 추천을 했던 게 6만 원대에 아마 제가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4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14만 원에서 일단 한 번 수익을 했는데 14만 원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그린 뒤로 이 박스를 사재기 구간을 뚫고 올라가자마자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재기를 앞에서의 차트,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이제 영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앞에서 개인들이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차트에서 누가 주체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던 상태에서 사재기가 나왔는지 내려가고 있던 상태에서 사재기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주체들과 요소들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요소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부분은 네. 좀 부자 TV에 네네.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좋을 찍어놓은 것 게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부자들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네, 사실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들한테는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네, 근데 저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예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심리. 예, 투자 심리. 사실 주식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데이터가 지식만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증권사 직원분들 다 지금 떼부자야죠. 예, 경제학 교수들 어마어마한 부자여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주식계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실패할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결국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철학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은 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팔랑귀는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친구 중에, 네. 예, 친한 친구 중에 어머님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들었을 때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한 80억 정도 되셨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그냥 주부세요. 네. 경제를 배워본 적도 없고 투자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이 두 가지를 투자하시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자기가 그동안 투자했던 믿었던 그냥 곳에 투자를 하고요. 오를 때까지 그냥 묻어버립니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투자를 해놓고 묻어서 장기간 가지고 간다는 게 주식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전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심리, 정확히 말하면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호들갑 떨지 않는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진행자분은 네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는 투자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 투자로 성공한 분들 입장에서는요, 말하는 어투나 성격 중에 되게 호들갑을 떨거나 크게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다 차분하세요. 되게 차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을 대할 때도 그 차분한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분들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한테 가장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본다면 그 성격의 차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거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돈이 많으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투자하면 당연히 심리가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10억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10억을 가져진 거지 처음부터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확률은 더 높아질 뿐이지. 만약에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당신한테 10억을 주고 이 10억을 다 주식으로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잘 될 수 있겠느냐? 저는 10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왜냐? 1000만 원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는 100만 원이지만 10억을 그렇죠.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는 1억이거든요. 마이너스 1억이라는 게 계좌에 찍혔을 때 마이너스 3억이라는 게 계좌에 찍혔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의 규모를 가지고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에서 경험과 데이터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작 전 제일 중요한 게 이미 그 사람들은 심리와 성격을 타고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되고 싶어 한다면 최대한 그거를 흉내라고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성격이라는 거는 그 습관이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복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밖에서는 업다운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경제나 주식을 대할 때만큼은 절대 업다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하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방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 돈이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투자를 하거든요. 진행자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주식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을까요? 수익을 손해볼 확률이 높을까요? 주린이 분들이 처음 주린이 소액으로 분들이요? 투자할 때. 소액으로 투자할 때?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몇 천만 원, 몇 억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뭘로 하냐면요. 들은 건 있거든요. 네. 없어도 되는 돈.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자기가 호들갑을 떨 만큼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몇십만 원, 100만 원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몇십만 원, 100만 원 넣었을 때하고는 이 와닿는 게 몇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2020년, 21년에 주식이 분명히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었을 텐데 이때 처음부터 몇 천만 원, 1억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초반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들의 심리를 비슷하게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 이걸 잃어도 나한테는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초반에는요, 잘 됩니다. 그러다가 금액이 커질 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 이 심리적으로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무조건적인 지식과 데이터에서만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자들이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냉철하고 혹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차가워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게 약간 냉정한 면이 예, 좀 네. 정말 냉정하고 소위 말해서 온기가 없어 보이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배워야 될 게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네,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본질은 배제 않지 이론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예, 이론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성공했어야죠. 그렇죠. 예, 전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그래도 15년 정도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결코 이론만 가지고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과 이론을 둘 다 알고 있어야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뼈 때리는 좋은 말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또 못다하신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질문에서 대부분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어려워요. 시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루 이틀 하려고 끝내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한탕만 노리고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 시장에 있으려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야를 당장 눈앞에 있는 데만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그리고 주식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게 네. 공부를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기법을 네. 배우고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네. 나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막 시세창이라든지 그런 것만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흔들릴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차분히
네. 뭐 주식을 맨날 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약간 쉬어주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잘 감안을 하셔서 꼭 옳은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TV 채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더 좋은 인사이트 많이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코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